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미국 시장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걸 보면은 좀 그냥 단순히 숨고르기를 보였다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네, 그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갔기 때문에 네. 다우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나스닥 갔고요. S&P업에 오늘 약간 소폭의 하락. 그렇지만 3대 지수 모두 크게 움직인 게 없거든요. 하루 종일.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위 숨고르기 장세라고 얘기하더라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시 일주일에 급락하면 또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그림에서도 이제 앞서 유가가 상승하는 거, 이거 유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잘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서 유가 상승하니까 에너지 섹터가 은근히 요즘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주가 오늘도 강세행진 보였다는 거, 은행주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보였다는 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보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는 미국이 9월에 부과한 소위 1,25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해달라 네. 그런 요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됐지만 또 미국 측에서 보면 그건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협상 밀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거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페이즈 1에 불과하고 여기 너무 올인해서 너희들 투자에 지금 이래서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수가 있다라는 정도.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너무 올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네, 네.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에서는 ISM 소위 비제적 흔히 서비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요. 서비스 지수가 54.7이 나왔습니다. 당초 전망이 53.5였고요. 지난달에는 52.6인가요? 맞네요. 네. 52.6이 이게 3년 만에 최저 수준 나오면서 이거 서비스도 부진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회복되었고 전망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최근에 주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금값은 좀 밀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금값은 오늘 3주 만에 짜졌지 떨어졌고요. 은값은 오늘 2%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달러는 금이랑 이제 달러는 반대니까요. 달러가 최근에 좀 조정 보였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1,150원 수준 막 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주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융주가 잘 나갔던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 섹터가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금융주 섹터가 있습니다. 섹터 ETF를 보여드리면 이게 오늘 0.4%, 어제도 이게 한 0.8% 올라가면서 네. 최고가였는데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1.4% 정도 오늘 뛰어 올랐고요. 여전히 하여튼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가장 큰 거는 JP모건입니다. 네. JP모건이 오늘 0.2% 올라갔고 이러다 보니 은행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벅스에스웨이거든요. 네네. 벅스에스웨이도 오늘 최고가는 아직 멀었지만 오늘 한 218달러, 19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 이렇게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은행업종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의 애널리스트, 은행업종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 얘기를 제가 잠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네네.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어제도 잠시 워낙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거의 20년째 은행업종만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번도 은행업종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은행을 하면서 은행을 좋게 얘기한 적 없다고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 리만 사태에 전후를 하면서 네네. 좋게 얘기하는데 자기 일이 3분의 1은 자기가 은행업종 애널리스트만 테크 애널리스트, 기술주 애널리스트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농담하는 건데. 네네. 왜냐하면 은행이 한 3분의 1 정도의 업무의 일은 지금 기술 섹터다는 얘기죠. 그게 그냥 플랫폼을 갖고 있고 핀테크다, 모바일 뱅킹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다 플랫폼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 섹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해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못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리만 사태 이전과 그 이후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는 세이빙,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그거의 역할은 어떤 플랫폼의 역할은 더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결론은 은행 업종이 12배 정도 PR인데 네. 기술주가 20배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PR이요. 네.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사상 최고가를 예.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싸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앞서 투더 같은 사람이 네네. 지금 워렌이 당선되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되면 25% 급락할 수 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서베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서베이 폄하할 건 아니죠. 서베이 하는 것은 아마 엘리자베스는 싫어하는 사람이 서베이를 많이 했겠죠. 네네. 투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딱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민주당의 대표적인 것 또 하나가 은행세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또 다른 엘리자베스 워런인데 네. 은행세 부대가 되면 어떡하냐니까. 그건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또 계산했다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당선돼서 뱅크세가 부과가 되면 4% 떨어질 거랍니다. 지금 이 주가가.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 이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주로 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비가요. 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도비는 아시다시피 포토샵 비롯하고 여러분 유튜브 하는 분들은 프리미어 다 쓰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2020년 어닝 가이던스 사용하면서 오늘 4%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워낙 올해 가을까지 히트 쳤던 것이 전부 레스토랑 비즈니스 하는 것인데요. 네네. 쉑스액이 오늘 실적을 내년도 가이던스를 조금 부진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큰 대규모 리노베이션 같은 걸 하는 거가 네네. 있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보다는 적게 나면서 오늘 무려 20%가 주가 폭락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크로고라고 미국의 대형 유통 홀세일 하는 쪽이 있는데요. 어닝 가이던스 사용하면서 11%나 올라갔고요. 우버는 예상보다는 뭐 적자폭이 적었지만 그래도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9% 떨어지면서 뭐 사상 최저 수준. 이거 하여튼 투자한 사람 완전 엄청 그러니까요. 손해 본 거가 되겠고요. 굉장한 기대감 모으면서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브랜드 있죠. 코치라든가 케이트 스페이드에 있는 테이퍼스트리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에서 또 1% 이상 올라갔고요. 비욘드 미트가 번스타인 증권에서 시장 수익률 초과로 투자 의견을 상회하면서 오늘 주가 좀 반등하는 것이 있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을 네. 그 매니아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또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형님 틀린 얘기하면 어떡하냐 하는 건데 네. 제가 어저께 그 페라리 얘기하면서 네. 슈퍼패스트 얘기하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네네. 821이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안다는 거 자기가 타고 그런다는 게 812인데 811을 예, 방송을 경토리 하면 안 되냐고 혼났는데 하여튼 정확한 812 슈퍼패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라리의 모델명이 조금 헷갈렸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랜저를 그랜다이저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미국 증시가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강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월가의 그 목표치, 그러니까 네. 목표치는 어떤가요? 정말 강한가요? 아니면 좀 보수적이에요? 뭐 목표치가 그렇게 결코 높지 않습니다. 지금 연말 목표치가 물론 이들이 계속 업데이트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달 전 대비 지금까지 보면 한 40포인트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평균을 보면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중간값이라는 건 지금 딱 3,000포인트가 되겠고요. 평균은 한 2,980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더 낮아요? 예, 평균값과 중간값이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3,000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지금보다 주가가 한 3-4%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는 결코 높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치는 도이치뱅크에서 3,250이 되겠고요. 네. 최저치는 UBS에서 2,55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천 이상 제시한 증권사는 한 5곳인데 뭐 크게 높지도 않습니다. 도이치뱅크 말씀드렸고요. 펀드 스트레이트 3,125, 골드만삭스가 3,100 얘기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3,025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3,000포인트 이하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모건 스탠리 2,750과 네. UBS의 2,550입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이익 자체의 전망치가 2019년까지 봐서 결코 높지 않다 보셔야 되겠고요. 내년도의 이익 전망치도 물론 10% 얘기하지만 지금 10%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해봤자 4-5%로 줄어들 수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가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내년에 눈높이 좀 낮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익으로는 설명되기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형적인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는 지금의 주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박수치고 환호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딱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여기에 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객관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전해드릴 뿐인데요.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주가가 한마디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채권값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그게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최근에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S&P 500이 평균 연평균 13.8%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채권만 갖고 있어도 채권값 자체가 그 값 자체가 10년 동안에 2배가 났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네. 쉽게 연평균 거의 6% 정도 이상, 네, 5에서 6% 나와야지 이게 그러니까 2배가 나오는 건데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건 이런 거죠. 채권 쪽에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그렇죠. 네. 돈이 풀렸다는 거가 네네. 되겠고요. 주식 쪽에서 보면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한 15배, 16배 하던 것이 지금 19배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많이 평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시장에서 약간만 채권 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금리에 계속 그런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제한이 오거나 그러면 이거는 어찌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면 주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은 이들의 예측입니다. 이들의 예측이 보면 연 4.9% 그리고 채권은 연 2.1%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합의해봤자 연평균 2.8%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식 60%, 채권 40% 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모건스탠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크게 기대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눈높이를 낮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하는 거가 흥미롭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들의 뭐 생각이니까요. 영국 주식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네. 왜냐하면 브렉시트 때문에 너무 저평가돼 네.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은 유의하실 것이 주식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채권이고요. 네. 채권 중에서도 그 자국 화폐가 아니라 미국 달러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로라든가 엔화 같은 안전자산은 표시된 채권. 네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망하지만 하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머징 마켓의 해외 원화 화폐 가치로 표현된 그런 채권 아니면 영국 주식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 채권 가운데 자국 통화로 발행한 채권은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나면 그만큼 원금 소질이 그냥 절반을 뚝 줄어드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신흥국 통화 말고 달러나 유로화로 표시된 채권은 네.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또 이제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2,750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봤고요. 미국 주식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